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앞으로 유튜브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보이 카티입니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그냥 편집 안 하고 한 큐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아프리카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찍다가 갑자기 뭐 이런 거 꺼내잖아요. 이거 그 개인정보 지우개인데 이거 진짜 짱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짱인 이유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던데 개인정보 지우개 여기 QR코드 있죠? 근데 QR코드도 제 개인정보 아닌가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다시 오늘 카메라를 킨 건 저희 그 제가 첫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다시 저한테 제 유튜브 제가 2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사장님이 왜 이렇게 웃겨? 그러더니 유튜브를 해라. 일단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꼭 이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안 찍으면 진짜 아예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라멘을 먹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고 집에 왔는데 우산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을 꽂아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산 통 안에 제 우산을 꽂아놓고 왔는데 들어가서 라면을 먹고 나오는데 뭔가 촉감이 제 우산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남의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누가 들고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잃어버린 거니까.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속트림이 올라와가지고. 그, 저는 작년 한 7월, 8월 정도에는 그냥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진짜 거의 그냥 이렇게 자다가 해가 들면 약간 일어나고 또 자다가 해가 들면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누워있는데 친구가 그 무슨 이제 교육 같은 게 있다고 들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오기 전에 최신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면접이 뭐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 사이에도 몇 개 떨어지고 하다가 한 4개인가 5개 정도가 이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개나 5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 면접이 5개, 6개가 있다, 5개, 6개가 있다고 하면 딱 그 전주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저도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교통사고가 났음.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옆에 조수석이 있고 저는 운전석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렇게 그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있는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왠지 차가 출발하고 제가 안전벨트 딱 매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뭐가 쾅 하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짧은 순간에 차가 와서 이렇게 치는데 주마등이 진짜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일단 경찰분들 오고 그 기사분들 전화번호 받고 뭐 저희 연락처번호 넘기고 그냥 진짜 너무 경황 없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몸이 아프고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그때는 뭔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살짝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그 약간 자전거에 밟힌 거 자전거가 이렇게 제 몸 위를 지나간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인가를 말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상태에도 아마 3일인가 4일 뒤에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그때 보고 또 아마 2차 면접 같은 것도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면접도 봐야 되고 1차 면접도 봐야 되는데 일단 입원은 했거든요.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정도로 아픈 거예요. 저 엄살이 심한 거 친구들은 알지만 근데 진짜 차에 치이면 솔직히 아프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네 아무튼 아팠고요. 이제 5일 정도 뒤에 제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왜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좀 많이 중요한 면접이었거든요. 사실 그 회사에 가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일본에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볼 면접들이 이렇게 목전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차에 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가 이제 전치가 꽤 나왔어요. 6춘가 8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안 한다고 그냥 퇴원하겠다고 하고 그냥 아마 한 4, 5일? 6일 입원하고 네, 나왔어요. 나와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한항공을 이제 끊어놨었는데 대한항공에 제가 휠체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휠체어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하고 갔는데 공항에 이제 갔더니 데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구 수속하고 이제 러기지 맡기고 이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제가 저 사실 휠체어 서비스 신청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 직원분이 어디로 가냐 일본 뭐 이제 어디로 면접 보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근데 휠체어 서비스 신청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최종 면접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려서 너무 아파서 이거를 신청을 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뭐 티켓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니 비즈니스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는 무인양품 노트긴 한데요. 아무튼 비즈니스 티켓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좀 처음에는 사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게 막 쪽팔린 거예요. 뭔가 그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계속 타고 가다가 꽤 걸리잖아요. 인천공항이니까 인천공항에서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언니래 그 승무원 직원분이 다시 찍을까요 그냥? 계속 할게요. 그래서 승무원 직원분이 이제 끌어주시는데 제가 그냥 괜히 저 어색한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다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휠체어를 제가 타고 가면 웃겼는데 조금 타고 가다가 근데 제가 웃겼던 거는 제가 별로 안 다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몸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내리자니 도저히 걸을 수가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휠체어 이제 타려고 할 때 왜냐면 그 가는 동안에 이게 일상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약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그냥 편집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을 한 번 더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랐고, 아무튼 이렇게 2부로 넘어갈게요. 2부로 넘어갑니다. 1부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1부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터미널에 이렇게 가다가 물 좀 마실게요. 근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타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 말고도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제가 같이 탔는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를 타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리로 가서 앉았고, 비즈니스를 사실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처음 타보고, 비행기를 제가 12살 때 처음 타고, 그 다음에 한 번인가 여행 그냥 잠깐 갔다가, 그것도 2박 3일.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간 일본 여행이 첫 번째라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 자리에 앉았더니 저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먹고 신기한 게 있는 게 웃기긴 한데, 신기해서 이렇게 의자를 옆에 있는 걸 막 눌러봤어요. 근데 진짜 막 누른 건 아니고 중요 기능을 할 것 같은 버튼만 눌렀어요. 중요 기능을 할 것 같은 버튼 하나를 이렇게 딱 눌렀는데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한 게, 이거 다시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다시 눌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눌렀는데 이렇게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하고 있으니까 그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 타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뭔가 출발 전에 무리를 빚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코노미가 편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면 돼. 이코노미 이렇게 약간 우리 갇혀서 가잖아요, 조용히. 근데 비즈니스는 뭔가 애매하게 진짜 내가 언어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너무 대한항공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제가 뭔가 제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앉은 느낌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왼쪽에 계시는 분도 말을 한두 마디 거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도 말을 한두 마디 거시는데, 제가 이제 출발 전에 뭔가 무리를 빚은 것 같아서 제 독일 캔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타블렛처럼 해서 하얀색 이제 사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서 이거 기분 좋아진 사탕인데 드실래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근데 제가 기분 좋아진 사탕이라고 한 거는 진짜 약간 향정신성 약물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탕 드세요 하면 뭔가 초딩 같고 안 드실 것 같고 좋은 사탕이다 어필하고 싶었는데, 비싼 사탕입니다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사탕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 있던 분이 좀 안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로 계속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기분 좋아진 사탕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를 주면 이상한 것 같아서 두세 개를 드렸거든요. 두세 개를 드리고 그럼 이제 그걸 드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도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인 줄 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다른 그 남성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셨는데 저희 부모님 뻘 정도 되는, 저한테 막 이제 어디 가냐, 어떤 면접 보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중요한 거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목이랑 여기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목베개를 하고 있었는데, 목베개를 한 채로,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의자도 움직일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1시간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으면 비즈니스는 이 사람 안 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코노미는 진짜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냥 누가 말을 걸면은 건 적도 없으시긴 한데 누가,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비즈니스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이에 제가 화장실을 한 두세 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일단 두 분이 주무시기도 했고 가끔, 그리고 기내식 같은 게 이제 나왔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코노미는 뭔가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겠는데 비즈니스는 쫄게 되는 거예요. 난 원래 비즈니스 타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릴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화장실 진짜 후다닥 다녀왔거든요. 저 지금 화장실 안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승무원분이 이렇게 딱 보시다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냥 약간 비즈니스의 빌런 같은 사람, 제가 약간 사다리를 훔친 사람처럼 그 계층 간의 사다리를 제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기생충에서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약간 불현듯 2층으로 솟구친 사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화장실 어떻게 겨우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 계시던 분이 이제 주재원이셨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임원 같은 것도 하셨고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너 같은 애들 몇 명 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그때 50명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50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사기단 같고. 근데 다 사실 뭐 제 실력이 부족했지 다들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50명이다라고 어쨌든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너네 10명이니까, 사실 50명이었으면 그런 얘기 못 하셨을 거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10명이면은 내가 밥을 이제 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이 2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컨 번호를 드리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저 왼쪽에 있던 그 여성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번호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제가 두 분한테 받았거든요. 좀 행복했어요. 약간 가족 생긴 것 같고.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만난 인연이 처음이니까 연락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민폐일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내가 괜히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어쩌지? 라고 하다가 그 여자분한테만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뵐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그분의 내력을 말하기에는 아직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남자분이 그 주재원분 내리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내리셨어요. 근데 내리시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해주셔서 감사도 했지만 뭔가 좀 쪽팔렸어요. 왜냐면 뭔가 제가 약간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냥 실제로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냥 멍하니 보다가 그분 자리를 봤더니 명함 지갑이 꽂혀 있는 거예요. 명함 지갑이 그 여권 지갑이 아무튼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행기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분을 빠르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권을 놓고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권을 찾아드린 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리고 나서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분이 저를 나리타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고, 사실 캐리어 안에 이제 면접 정장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되게 조심조심해서 옮겼던 기억이고, 중요한 건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 일정을 짜놨어요. 월목 아니면은 월토였는데 짜놨는데, 중요한 건 월요일날 처음 면접 갔던 회사에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막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 면접보다 울었습니다. 진짜 쪽팔리지만 진짜 울었어요. 근데 진짜 좀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망했다. 그냥 이제 그냥 뭔가 내가 일본까지 갔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셨는데 이렇게 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불행한 이 시간을 내가 빨리 나가야 이분들이 행복해지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자랑 이제 출국 그러니까 일본 입국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뭐지라고 제가 이제 몇 번을 물어봤어요. 진짜 합격이 된 게 맞냐고. 왜냐면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회사가 저를 품어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뭔가 되게 바쁠 것 같고 내가 1인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 중요한 건 그 면접을 보러 안 갔잖아요. 면접을 보러 안 갔더니 제가 그냥 일정이 통째로 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몸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이케부쿠로에 갔는데 그냥 이케부쿠로 그냥 몇 바퀴 돌았어요. 그냥 진짜 너무 아픈데 그냥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근데 이게 제가 뭔가 챙겨온 돈 같은 게 쇼핑하려고 챙겨온 돈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밥 먹고 만약에 뭐 급한 일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뭐 체류비 정도만 챙겨온 거라서 진짜 그냥 한 4일? 5일 동안 그냥 걷기왕 해서 왔고 사실 그 뒤로 몸살이 진짜 세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2개월 동안 손목이랑 어깨가 이렇게 목까지 아팠던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5월, 6월, 7월, 8월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5, 6 사실 6월부터 이제 6월에 결과가 받아지니까 6, 7, 8까지 제가 좀 여기가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아무것도. 여기도 이제 거의 고장이 났고 제가 이제 부딪힐 때 이렇게 한 번 짚고 튕겨 나가서 이제 여기랑 여기가 다 나간 거예요. 여기도 나갔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는 한의원 투어를 했어요. 돌아와서 한의원 투어를 시작했는데 6월도 재활 했구나. 6월 내내 이제 대인 접수로 재활을 했고 그다음에 7월, 8월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6월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아팠거든요. 그냥 진짜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붕대도 풀고 간 거였는데 그냥 진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고 너무 아픈데 그냥 이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왜 나 하나 때문에 뭔가 그런 시간을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6월에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한의원 투어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양방병원도 갔는데 너무 멀고 그냥 우리하게 아픈 게 있거든요. 그 경상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약간 우리하게 아픈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같이 반신욕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샤워밖에 못 하니까 그냥 진짜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의자에도 못 앉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 하고 일본어 공부도 못 하고 JLP 취업도 안 갔지만 그냥 너무 아파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방도 이제 곧 빼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이 핸드폰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6월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방병원을 갔는데 한방병원 맞나? 양방이네요. 죄송해요. 양방병원에서 합정에 있는 그 양방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슨 한의원 치료 같은 것도 병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뭐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냥 이제 회사 다시 이직 그러니까 회사 출근 예정인 사람이다 그냥 직장인이다 이렇게 했더니 뭐 몸 쓰는 일 하냐고 물어보시는 몸 쓰는 일 하냐고 물어보시는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목 디스크가 이렇게 심한 사람 처음 봤대요. 사실 제가 증명사진이나 아니 여기서도 눈치채실 수 있을 수 있지만 제 목 자세가 진짜 안 좋거든요.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아니면 증명사진 같은 거 찍으면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귀여운 거지. 그냥 진짜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얼굴이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정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냥 뭐 제가 막연하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건 모르겠는데 얼굴 비대칭이 너무 심하니까 좀 많이 난감해 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6월에 그 합의를 그래서 할 때가 왔고, 그러니까 짐도 이사를 해야 돼서 집도 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교통사고도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슬슬 마무리를 해라라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그 이제 택시봉제조합에 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합의금을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염좌랑 이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4만 원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만 아팠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고 그냥 그런 어떤 돈과 시간과 내가 아니 하물며 일본에 갔어도 만약에 내가 몸이라도 좋았으면 어디 뭐 요요기 공원이라도 갔지 미술관이라도 갔지 근데 신밭이라도 한 번 더 갔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시간이랑 그런 거 잃어버린 건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뭐 그거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합의금을 200만 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300보다 더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그러니까 너가 사실 안 다칠 수도 있었는데 너도 조심하지 않은 것도 맞고 그리고 그 택시기사도 고의로 낸 게 아니기도 하고 그냥 뭔가 이런 사고 같은 게 있었을 때 너가 요행을 바라고 그냥 이런 거를 너의 어떤 이익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너가 병원비로 다 쓸 돈인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만큼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에 합의를 했어요. 원래는 진짜 사실 왜냐면 한 6, 7, 8월 동안 그 재활에 쓴 돈을 포함을 하면 꽤 되거든요. 그냥 침 같은 것도 약침을 한 번 맞으면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침은 저도 맞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냥 한 1, 2만 원짜리 침을 맞았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감당도 안 됐고 그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인 접수했을 때는 이제 치료비가 아마 한 번 갈 때 한 제일 좋은 걸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내 돈을 쓰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이제 일본 가서 생활비 하면 지금도 이 커튼을 사는데도 제가 엄청 긴장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비자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비자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됐는데 여기서 끊을까요? 계속 할까요? 그냥 계속 할게요. 이건 첫 번째 편이니까. 왜냐면 지금 편집할 시간 진짜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친구들 물론 만나긴 했지만 뭐더 오래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기도 했고 친구들 만나고 오면 실제로 다음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친구들 만나고 다음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그냥 다음날 이렇게 몸져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약간 쓰레기 시간. 그냥 한 6월, 7월, 8월, 9월까지 6, 7, 8이 쓰레기 시간. 그리고 9월에는 가족이 다쳤어요. 그 가족을 간호를 해야 돼서 거의 한 3주 정도 제가 이제 24시간 정도 이렇게 밀착을 해가지고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 출국하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그게 뭔가 웃긴데 저는 그 제 비행기 왼쪽에 분이 하셨던 얘기가 인상이 깊은 게 면접 보러 가기 전이긴 했는데 이제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보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액땜을 한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만큼 좋은 일이 온다는 걸 이렇게 믿는다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연락 안 드릴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연락을 한다면 사실 그분이 뭔가 사회 경험도 많아 보이셨고 저는 그냥 사실 초년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을 응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다가 용기 내서 한번 그 회사 최종 합격하고 그러니까 출국 직전에 그러니까 한 저한테 4주 전이겠죠. 그때 연락을 한번 드린 상태고 저가 아마 회사에 좀 더 적응을 하고 나면 연락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전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편집은 안 할 거고 이게 제가 감당이 되면 올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름도 정했어요. 구독자 이름은 뭐냐면 그 애나상이라고 정했거든요. 왜냐면 1만원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1만원의 행복인 이유가 이제 제가 한 달 생활비를 추산을 해보니까 사람은 한 주에 10만 원이 있으면 그걸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 물론 뭐 미국 이런 데는 제외겠지만 사실 도쿄에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여기 물가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일주일 동안 10,000엔을 쓰는 게 부담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첫 달이고 초기 비용이라서 사실 그동안 못 올린 게 그것도 있는 게 제가 그 10,000엔 이하로 쓴 주가 없어요. 그냥 항상 계속 어떤 돈 그러니까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튼도 사실 2개가 아니라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저 약간 갑자기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멋진 커튼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좀 멀리서 보면 그 타포린 있잖아요. 그 비에 젖은 타포린 같은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농번기에 그 천막 같은 거 위에 덮어놓는 게 또 있거든요. 파란 색깔이나. 근데 파란색 말고 가끔 하얀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약간 이런 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얀색으로 덮었더니 훨씬 나은 것 같고 아마 이거를 펼치고 사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냥 이 하양이로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집에 있고 저는 지금 도쿄 23구 안에 어떤 집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름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구독자 이름을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구독자 이름 제가 애나상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왜 애나상이냐고 하셔서 이제 엔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상을 이렇게 이어서 애나상이라고 했더니 이제 좀 또 왜 이렇게 웃겨? 라고 하셔서 뭐 여러 이유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포토부스로 촬영하고 있는데 34분이 지났거든요. 사실은 제가 동영상 찍었어요. 동영상 진짜 많이 찍었고 한 50개 정도 찍었는데 이게 브이로그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신기해요. 막 다른 분들이 뭐 친구랑 손절한 썰 이런 거 풀면은 물론 저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뭔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박제되면서 친구랑 손절한 썰 같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손절을 제가 한 거보다 당한 경험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네요. 그리고 영상 이제 끝낼까요? 제가 한 3초가 아니라 10초만 생각을 해볼게요. 떠들면서.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사실 35분 동안 이 초록불을 의식하면서 말을 했는데 말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10,000엔으로 일주일 살아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몇 주 하다 보면 제 비자가 만료된 날이 오겠죠. 저는 3년의 비자를 받았고 저는 지금 기술, 인문, 국제 업무 비자로 도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회사를 다닐 거고요. 회사에서 저를 나가라 라고 하시지 않는 한 꼭 붙어 있을 겁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면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말 죄송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과
어떤 삶의 밸런스를 여기에 와선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왕 떠드는 김에 이거를 1편으로 끝내고 제가 2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2편은 제가 도쿄에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할 거고, 제가 방을 구하고 이제 뭐 이사 준비하고 이런 거는 다 좀 아예 다르게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은 곧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편이랑 2편, 아까 뭐 1부, 2부 한다고 했는데 그냥 모르겠고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10초 뒤에 이거를 끌 거고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이제 비워놓으면서 생각한 게 여기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글자 같은 걸 넣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제가 한 얘기가 재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2편의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 재미없으면 유튜브 접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어떤 하루 되세요. 제가 별건 아니지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 책상 밑으로 빡큐를 하면은 안 보이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상대방 압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 맞은편 누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사실 몇 번 했습니다, 책상 밑으로. 이건 편집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다들 이제 여기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그러니까 한국의 추석이 지난 시점이고, 저는 며칠 뒤에 나이가 바뀝니다. 나이가 바뀌게 되고 몇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그냥 무편집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어디 박제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유명해지면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올려라 시원아, 그냥 제발 해라, 하고 말해라 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